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아쉽게도 산타 랠리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 성탄절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이 벌써 뭐 컨셉이 아주, 루돌프입니다. 예, 직접적이네요, 아주. 네. 다른 분들이 빨간색 옷 많이 입으셔서 저는 네. 업종 변경을 좀 해서 루돌프로 네, 입고 아, 왔습니다. 덕분에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환율이 좀 내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긴 했네요. 맞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였는데 환율이 많이 떨어지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전환을 했고요. 다만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장중에 계속 커지면서 코스피는 한 1시 30분경에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더 먼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남은 이벤트가 26일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코스닥 바이오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 코스닥의 낙폭이 보다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는 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 등이 조금 시장에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죠. 12월 30일 종가까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종목당 50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이 종목들은 그래도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 뭐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인기가 많은 종목을 그래도 세금 때문에 파시는 거니까 뭐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파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슈가 사라지면 또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환율 안정화 대책 이후에 지금 환율이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본격적인 효과는 내년까지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번 대책? 저희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정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투자 수지가 좀 맞춰지면서 환율이 강세로 가고 증시도 반등하는 이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가능성을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연말까지는 좀 외국인 매수세도 잠잠하고 또 대주주 그 과세 요건 때문에 매도세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들시들한 장이다가 이제 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때에 또 CES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CES에서 AI나 뭐 피지컬 AI 보여줄 텐데 결국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도 소외될 수 없다. 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1월이 돼가지고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환도 안정되고 증시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책이 해외 상장된 ETF만 해당이 되는 거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팔고 근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아니 막 큐큐큐 가지고 있으면 뭔가 세련된 것 같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운용사들이 나스닥 지수 상품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액티브들은 성과도 굉장히 좋고 국내 상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걸 정부 관계자분들이 좋아하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꼼수가 있다. 양도세 혜택은 우리가 누리면서도 이제 한국에 상장된 ETF로 해외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국도 분명히 커플링돼서 갈 거다. 그래서 한국도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환이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내가 주식으로는 10% 먹은 것 같지만 환에서는 조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권미정 캐스터는 뭐 미국에 좀 투자한 거 좀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이 대책 어떻게 봐요? 투자는 했는데 양도세를 낼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먼 나라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꿈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였거든요. 미국 아니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게 대단하죠. 지금 서학개미 절반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뭐 대다수가 이렇게 우리 권미정 캐스터처럼 양도세 안 내는 분들 혹은 이제 손실이 나서 아예 양도세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부 투자자들의 이제 발길을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고요. 약간 부자 서학개미 분들, 요분들이 혜택을 좀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저처럼 시드가 작은 사람들은 네. 혜택을 못 보고. 살짝 좀 아쉽기도 하네요. 자, 지금 그 오늘 상황을 보면 환율이 급락했다고 외국인들이 막 급격하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서서히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외국인들이 예. 휴가 중이세요. 아, 그렇겠네요. 네. 부럽네요. 그래서 원래 한국 시장이 연말이 좀 어. 조용합니다. 심심한. 외국인 매수세는 별로 없고 네. 저희는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매도세는 많고. 본부장님이 왜 이렇게 명쾌하십니까? 모든 답변이 진짜 명쾌하신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이 대책이 정말 먹힐 것이냐, 내년 미국 주식의 이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랑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은행들의 내년 S&P 500 전망이 어떻게 돼요? 상승은 하는데 올해만큼 상승은 못한다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0이 3년 동안 15% 넘는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는 전망되는데 그래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정리를 해보자면 한 11% 정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기관들이 낸 S&P 500 전망치를 보면요. 최저는 스티펠에서 낸 7,000포인트, 최고는 오펜하이머에서 낸 8,100포인트로 네. 정리가 되고요. 또 중간값은 7,700포인트입니다. 7,700이면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오늘이 이제 S&P 500이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6,900에서 맞췄으니까 한 11% 정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계산을 지금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미리 계산해왔고 올해 S&P 상승률이 17%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줄지만 그래도 10% 이상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0% 정도면은 주식 양도세가 해외 주식이 22%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월등히 적으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겠구나 싶기도 한데 근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마이크론 200% 냈거든요 올해. 네. 이런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그다지 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특히 분명히 이제 있겠죠. 특히 해외 ETF, 거듭 말씀드리지만 QQQ 그냥 나스닥입니다. 네, 한국 운용사들의 그런 상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3분기 GDP가 지금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왔는데 성장 속도로 따지면 우리의 4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뭐 과연 미국에서 지금 자금을 회수해서 오는 게 좋은 것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국이 좋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 경기가 좋다라고 지금 GDP로 말해주고 있는데도 사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98 아래로 지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가격은 뭐 최고가를 다시 계속 찍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가 좋다는데 왜 달러 지수는 약세를 가는 겁니까? 다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금 가격 상승이 이제 주식시장 상승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좀 걱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도 많이 이제 예적금에서 오시는 경우가 그냥 예적금에 있으면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좀 화폐가 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질까봐 그걸 주식에 넣던지 이제 다른 현물로 좀 대체하는 상품에 투자하시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달 지금 CPI가 좀 급락을 했다지만 인플레이션 상황 그렇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자. AI 버블론, 요 얘기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AI 버블론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도를 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버블론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올해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내년에도 좀비처럼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진짜? 그렇죠. 내년에는 사실 전 내년 하반기가 되면 특히나 AI 관련된 이제 그 서비스들의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는 일부 좀 소강 국면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좀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버블이라고 말했을 때는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투자 과열, 투자가 좀 몰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적합한 것 같고요. 정말 버블 단계라면
오라클 같은 주식이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우려를 뚫고 막 초강세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있을 땐 또 빠졌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다시 뭐 틱톡이 투자하고 이러면서 조금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살짝 반등한다든지 펀더멘털이 반영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AI 투자가 성장률이 이제 작년이 굉장히 높았고 올해가 네. 벌써 제가 내년에 살고 네. 있는데 올해가 굉장히 높았고 26년은 이제 25년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면 에너지 병목 현상은 계속 심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 이런 쪽을 계속 보라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 네. 정확하게 어느 섹터를 내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유틸리티 안에서도. 네, 저희는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될 텐데 네. 그 투자가 이제 오라클도 좀 억울한 부분이 이제 투자가 빨리빨리 집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나 이런 게 이렇게 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환경 관련 법도 있었고 또 전력 인프라 조달하기도 지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매출로 전환되는데 좀 속도가 느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스피드 액트라는 걸 제정해서 환경 평가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전력 인프라를 빨리빨리 세팅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가야 되는데 이제 저 멀리서 막 원전을 지어가지고 송전탑해서 이렇게 전력을 끌어오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짓는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온사이트 발전, 여기서 바로 발전해 줄 수 있는 뭐 신재생에서 에너지를 하고 그다음에 ESS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가스 터빈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블룸 에너지 같이 연료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더 즉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유망할 걸로 저는 보고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네. 쪽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산타랠리가 지금 좀 애매하고요. 네. 뭐 대주주분들이 열심히 팔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말 배당 낙일 얼마 안 남은 요거 우리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연말 배당 안 하는 종목들도 좀 맞아요.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말 배당 종목 중에 좀 기대주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기대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다 벚꽃 배당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요? 뭐 은행이나 증권 이런 애들도 사실 2월 말을 배당 기준으로 하는 종목들이 많아졌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돼서 예전만큼 사실 관심이 덜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은 전통적인 뭐 기아라든지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 5% 가량의 배당 기준 금액, 배당 기준율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기아 역시 사실 12월 30일에 배당 기준일이 아니어서 1월 말에 다시 배당 기준일 날을 좀 공시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기아 역시 배당 수익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이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쪽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네.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도 배당 기준일을 1월 말경에 조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시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요?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배당에 대한 기대로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다는 점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종목들 한 20개 정도 꼽아왔으니까요. 함께 네. 체크하시죠. 네. 정부 배당 활성화 분위기도 있고 배당주들 올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라면 그러면 이제 세제상 이제 유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하나하나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니까 네. 저는 꼭 기업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배당 낙일이 이제 26일인가 그런 텐데요. 그죠? 배당 낙일 배당 기준일이 이제 26일. 만약에 연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라면 12월 30일까지 이게 주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 결산은 12월 30일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12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수하셔야 그 포함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일이 아니라 2월로 바꾼 기업들이 네.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배당 낙일까지 들고 있다가 배당을 받을지 아니면 배당 낙일이 지난 다음에 주가가 보통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좋은 종목을 미리 좀 잡을지. 저는 사실 두 번째도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는 하지만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합산해서 금액이 넘어서 좀 세제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 배당 락일에 빠지는 거는 또 뼈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당으로 5% 먹었는데 주가 7% 빠지기도 하고 보통 거래량이 좀 부족한 주식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 패턴, 그 종목의 과거 패턴을 참고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배당 락일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길게 보면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내년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유망 섹터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네. 짚어주십시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거에 사실 답이 있는데요. 네. 저는 내년에도 이 AI 투자, 그다음에 반도체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에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 저희도 관련해서 상품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에너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성탄절 잘들 보내시고요. 네,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준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